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낯선 분이라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한 상태로 그 인사 나누신 분하고 짝을 이룬 다음에요. 가위바위보를 서로 할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서로 하고 나서 자신의 상황을 빨리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이쪽 사람은 자기가 이겼으니까 이겼다라고 팔을 먼저 들면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은 졌으니까 졌다라고 말하면서 빨리 두 손을 높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서 빨리 자신의 상황을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닙니다. 같이 옆에 인사 나눴던 분하고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해주세요. 한 번만 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해주세요. 가르치는 것이 뭐냐? 교사가 가르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살아주는 일이라고, 잘 함께 살아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엄청 울림이 있는 말이고 철학적인 말 같아요.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말 같습니다. 함께 살아주는 일인데요. 요 말도 한번 고민 부탁드립니다. 같이 살펴봐 주십시오. 허스만 선생님 놀이책이 참 많은데요. 허스만 선생님 놀이책 제일 첫 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럼 교사로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럼 인간관계가 좋아지려면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대화를 주고받거나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아마 소통을 하시고 여가 시간을 노는 시간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들여다보면 훨씬 더 소통이 쉬워질 것 같았습니다. 애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이 선생님들의 목표는 애들하고 그래도 즐겁고 행복하고 무탈하게 보내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애들 입장에서 즐겁고 행복하기가 뭘까 하면 수업 시간 대부분을 학교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업 시간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들이 즐겁고 행복하려면 적은 눈높이에서 사람은 유의하는 존재니까 즐거운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재밌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요. 근데 특히나 아이들은 그 태어난 결이 즐거운 걸 좋아하고 놀이를 통해서 먼저 많이 배워서 성인이 되어야지 사회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놀이는 아이들이 접하는 제일 첫 사회거든요. 그 사회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내 말고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의사소통 하려면 내 주장만 내세워갖고는 안 되죠. 남의 이야기도 들어야 됩니다. 내 고집대로 하다가는 친구가 안 끼워줍니다. 못 놀죠. 왕따가 됩니다. 그럼 내만 잘나자고 놀이 속에서 규칙을 어겨버리면, 규칙을 어겨주면 마찬가지로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기가 힘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접할 수 있는 법과 비슷하죠. 그래서 잘 노는 아이가 잘 큰다는 말은 아마 그런 것과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이를 수업에 적용하는 게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체육은 3년은 모두 다 할 수 있는데 하고 나면 소수의 애들이 즐겁습니다. 뭐 피구를 한다 그러면 공 잘 못 던지는 아들은 옥스를 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 하더라고요. 남자애들끼리도 축구를 했는데 못하는 애들은 뭐 10에 9은 아마 골키퍼나 혹은 수비를 하죠. 그럼 하고 난 애들 개운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이는 참여는 모든 애들이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애들이 다 즐겁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드리면 체육하기 전에 제가 준비운동으로 술래잡기를 했는데 이렇게 네 손 내 손 네 손 내 손 주먹이 될 수 있게 좀 아까 가위바위보 하셨던 분하고 좀 긴가주세요. 소뚜껑 바가지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네 손 내 손 네 손 내 손 해가지고 제가 위로라고 하면 맨 밑에 있는 손 있죠. 한 개만 빼가지고 위에다가 올립니다. 옆에 분하고 같이 해주세요. 위로, 예, 그렇죠. 위로, 예, 맨 밑에 건 빼서 위로 올립니다. 위로, 그렇죠. 아래로 하면 맨 위에 있는 손만 빼가지고 밑으로, 맨 밑으로 갖다 붙입니다. 아래로, 아래로, 예, 요렇게 하다가 제가 소뚜껑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소뚜껑이라 말하면 두 명이 하니까 밑에 있는 손, 밑에 있는 네 손 중에서 한 개를
한 개를 빼가지고 소뚜껑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위에다가 덮습니다. 먼저 덮는 사람이 이깁니다. 알겠죠? 예. 예. 소뚜껑, 근데 협응이 잘 안 되시는 분은 무조건 위에 있는 걸로 이렇게 냅다 덮습니다. 예. 보세요. 한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위로, 예, 위로. 저희 4학년 같으면 4회 시간에 이제 공공기관하고 뭐 지역 문제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는 이제부터 이 이꼴 표시해놓고 위로는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 하면 위로 올립니다. 지역 문제다 하면 아래로 가요. 밑으로 가죠. 공공기관, 지역 문제, 공공기관, 지역 문제 하다가 공공기관을 배웠으니까 공공기관의 종류 하나를 제가 말합니다. 그게 소뚜껑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적용을 시켰습니다. 별로 하나도 안 어렵죠. 하나도 안 어려운데 그렇게 하면 제가 이번 시간에 애들하고 전달해야 될 혹은 같이 나눠야 될 키워드를 애들이 계속 듣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도 많아요. 마음이 넓어서 져주신 분 먼저 탕이라고 외치고 그 다음 분이 수, 유 한 음절씩 주고받는 겁니다. 어버버버리거나 혹은 박자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지는 겁니다. 탕, 저하고 여러분하고 해볼게요. 먼저 연습 같이 해볼게요. 탕, 유, 수, 탕, 유, 수, 탕. 네, 그 놀이가 그러니까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어요. 붙이면 싸움 나요. 하는데 저희끼리는 억수로 다 놓고 보면 억수로 시끄러운데 자기네들끼리 모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람, 그러니까 흥미로운 이야기를 주고받는, 정보를 주고받는 사람끼리는 그 사람끼리 대화가 어떻게든 된다는 거예요. 놀이를 할 때도 시끄럽습니다. 애들 시끄러운데 활동을 붙여놓으면 저끼리 필요한 말은 아무리 시끄러워도 주고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쉬운 것부터 먼저 재구성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창체나 체육부터요. 꽤 어렵다. 나중에 방법도 간단하게 제가 했던 거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보세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 반응이 되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하고 맞는 게 있고 내하고 안 맞는 게 있는데요. 내하고 안 맞는 거를 뭐 두 번, 세 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만 딱 해볼게요. 엄청 쉬운 거. 몸 이름 수대입니다. 아까 그 자료집을 뭐 교육청에서 개발을 했는데 2학년에 보니까 몸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엄청 간단한 거. 몸 이름 수를 짝하고 내하고 같이 되는 건데 한자짜리부터 먼저 되는 거예요. 한자짜리부터. 그럼 뭐 눈, 상대방 코, 입 이러다가 말 못하면 지는 거예요. 예, 되게 간단해요. 이제 두 자에 봅니다. 확장하는 거죠. 머리, 입술, 뭐 똑똑한애는 인중 이런 건 아닙니다. 세 단어, 세 음절로 되어 있는 거. 눈동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 손가락. 그 다음에 손가락 나오면 주워 먹을 수 있죠. 발가락.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4자, 5자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뭐 6자도 있습니다. 세방고리관 막 5자는 달팽이관 뭐 이런 것들 어려운 거 막 말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보면 훨씬 더 재미가 있죠. 별거 아닌데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잘 될까 안 될까는 고민하시지 마시고 일단 해보니까 내한테 어떻게든 남는 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좋아하는 놀이는 기억상실 놀이입니다. 놀이교사 모임 가위바위보에서 배웠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 수업했던 장면인데요. 단원 마무리할 때 했습니다. 기억상실 놀이는 핵심어를 끄집어내가지고 유추하는, 그 핵심어를 맞추기 위해서 유추하는 놀이입니다. 애들하고 단원에서 중요한 낱말이 뭐야? 라고 해서 추출을 시켰습니다. 추출을 시켰는데 저희 반 애들은 뭐 신사임당, 율곡이, 태계이왕, 수로왕, 세종대왕, 이순신, 농계이, 뭐 이윤재 하고 뭐 장영실, 문익점 하고도 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답사면당, 뭐 유네스코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써가지고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짝지 몰래 등에 가서 붙이는 거예요. 요렇게요. 하면 짝은 등에 붙어있는 단어를 모릅니다. 이 단어가 무엇인지 맞추기 위해서 계속 유추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면 이제 애들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가위바위보를 시켜요. 어쩌다가 이기면 내 등에 있는 걸 보여줘요. 내 등에 있는 게 만약에 세종대왕이다. 그러면 보여주고 나서 아까 여러 가지 낱말들이 있었던 거 생각나시죠? 인물입니까? 이러면
얘가 yes, no 대답이 가능한 질문만 하라고 그랬거든요. yes 이러면 돌아서고 다른 애 만나가지고 한 번 더 가위바위보 한 다음에 물어봅니다. 왕인가요? yes.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성공할 것 같다. 내가 이거 뒤에 거 알 것 같다. 그럼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머시기가 맞습니까? 이러면 맞으면 선생님 보이시게 떼줍니다. 문화유산 이순신 장군. 애들이 이거를 배웠으니까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이걸 배우고 나면 이제 뒤에 활동도 있어요. 배우고 나면 이제 저희는 4학년이니까 수학 시간하고 연계를 시켰습니다. 재구성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비율 그래프하고 연계를 시켰어요. 그래서 뭐 우리 반에는 문화유산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얼마구나 빈도수가 나오죠. 그래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6학년 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비율 그래프니까 전체 분에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를 좋아하는 사람 해가지고 n분의 해가지고 곱하기 100 해가지고 비율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아침 활동으로 적합한 놀이는 술래잡기, 달팽이 놀이, 비구, 유스포츠, 박수치기, 비석치기, 보는, 체육 복습 아무거나 짧게 끝날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하나를 구성해 보시면 중간놀이 시간입니다. 이제 시간대별로 나눠볼게요. 중간놀이 시간입니다. 고민이 많으셨죠? 실뜨기 선생님을 했습니다. 우리 반 애들은 실뜨기를 3월달부터 저랑 같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달부터는 놀이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중간놀이 시간에 해볼 사람 나왔나 했더니 29명 중에서 25명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4명만 남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반에 가가지고 알려줬어요. 중간놀이 시간에. 애들이 반응이 제법 괜찮았습니다. 딴 이제 도우미가 돼가지고 1인 1 티칭이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쳐 준 거예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한 반으로 시작했는데 친한 선생님 반에만 가가지고 했는데 이게 반응이 너무 괜찮아서 학년의 놀이로 아예 정해버렸습니다. 학년의 놀이로 정하고 나서는 우리 반의 애들은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파견을 이제 각 반마다 보냈어요. 저희가 큰 학교에 있어가지고 4학년 저희는 9반까지 있습니다. 저희 반 애가 29명인데 이제 많이 보냈다고 이제 보낸 게 이제 한 5명, 6명 정도까지 이제 보낼 수 있더라고요. 그게 보내가지고 애들이 이제 저거가 막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요.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학년 내에서 되게 잘 되니까요. 이게 같은 학년군까지 확대가 되더라고요. 옆에 이제 선생님들이 우리 반에도 좀 와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3학년에도 몇 번 갔었습니다. 이게 이제 3학년인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줬습니다. 방법도. 근데 3학년 선생님도 잘 몰라가지고 선생님도 우리 반 애한테 배웠습니다. 저 애는 엄청 저 일로 해가지고 되게 기분을 좋아했었어요. 선생님은 내가 알려줬다는 그런 것 때문에. 후기를 받아봤습니다. 마음이 궁금해서요. 첫째 줄부터 보시면 나는 공부로 뭘 딱히 아주 잘한다고 말하기 힘들다. 중간에 보시면 누구에게 내가 아는 것을 알려줄 때 행복했다 라고 합니다. 맨 마지막도 다시 보실게요. 그 순간 하나하나 너무 좋았다 라고 했습니다. 별거 아닌데요. 어떻게 판을 짜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저 알고 있는 걸 알려주라. 친구들한테. 잘 노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제가 실뜨기 선생님 파견하고 나머지 이제 3일은 우리 반 애들끼리도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요것도 이제 후기인데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실뜨기 선생님을 하며 다른 반 친구들과 더 친해지는 것이 너무 좋다. 그 위에는 자기의 일상이 별로 변함이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학교 왔다 학원 갔다 뭐 이랬는데 그래도 학교 와가지고는 지가 좋아하는 게 한두 개는 있는 거죠. 얘는 이제 그 실뜨기 선생님 잘 안 나가는 애입니다. 학교에서의 삶을 놀이로 바꿔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우유 잘 안 마시는데요. 우유곽 딱지 접어가지고 치게 했습니다. 교실 안에서 다치고 놀지요. 그렇게 되고 나면 우유곽이 싹 빕니다. 먹으란 말 안 해도 저거 다 먹습니다. 그럼 이게 시들해질 때쯤 선생님 한번 센스를 딱 발휘하시면 딱지 10개 모아오면 뭐 비타민 하나 줄게, 멘토스 하나 줄게 이렇게 하면 애들이 엄청 열심히 쳐가지고 10개 만들어옵니다. 중간놀이 시간에는 박수치기, 실뜨기, 고농, 마피아, 뭐 31게임, 오모, 딱지 애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안내해 주시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취사 선택해요. 성향에 맞는 걸 취사 선택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많이 안내를 해주시는 게 참 바람직하다. 도대체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면 좋느냐, 그거는 요거부터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덧셈 뺄셈 박수인데요. 배워보실게요.
자, 이쪽 손은 덧셈입니다. 뭐라고요? 예, 이렇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쪽 손 뭐라고요? 예, 이쪽 손은 뺄셈입니다. 뭐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박수 한번 시작하면 손으로 하는 말하고 입으로 하는 말하고 같이 더해서 치는 거예요. 박수 한번 시작하면 3번을 쳐요. 예. 박수 한번 시작. 예, 이렇게 되죠. 이쪽은 백입니다. 박수 한번 시작. 그렇죠. 박수 한번 시작. 장사님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도 교육과정과 연계한 놀이자료 1, 2학년 분편을 만들어냈습니다. 맨 앞에 보시면 체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제 설명 다음에는 이제 놀이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해당하는 차시가 적용할 만한 놀이가 뭐가 있는지 그냥 펼쳐만 보시면 쓰실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백과사전식으로요. 그 창체 시간에 뭐 할 건가? 뒤에 창체편 펼쳐보시면 체제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지필진이 엄청 많이 노력을 했다 하더라고요. 예, 의도를 많이 거쳐서 만든 책이니까 현장에서 꼭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정성을 들였는데 예, 창체 시간에 할 만한 거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알아가기 빙고, 그러니까 뭐 한 사람 이름 써오기, 그다음에 동생이 있는 사람 서로 물어보면서 이제 빙고판으로 이제 제작하는 거죠. 그다음 박수치기 이런 거 애들 좋아합니다. 특히나 3월달에 할 만합니다. 그 모둠 세우기 하거나 짝 알아가기 활동으로 박수치기 하면 참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풍선치기 같은 거 이제 모둠끼리 손잡고 얼마나 오래 떨어뜨리지 않고 치는가. 손풀기 같은 거 꼬인 손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걸 이제 푸는 거에 도전해보는 겁니다. 내가 박수를 한번 칩니다. 한번. 그 다음에 짝이 저예요. 짝이랑 같이 박수를 한번 칩니다. 내가 박수를 2번 치고 짝이랑 2번을 칩니다. 하나, 둘, 3번을 치고 하나, 둘, 3번을 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해내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생각보다 쉬운데 해내면 성취감이 좀 있어요.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해드릴게요. 예, 문제 내고 맞추기 빙고 그다음에 스무고개 같은 거 사용하시면 좋을 건데요. 문제 내고 맞추기는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거는 지가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국어 시간 하고 나서 문제를 만들었는데 밑에 보면 난도 보이시죠? 난도를 별 1개부터 별 5개까지 표시해라 했더니 쟤는 별 1개입니다. 그래 놨더니 밑에 동그라미 보이죠? 저거는 자기가 그 문제를 들고 나서 친구한테 문제를 냈는데 친구가 문제를 맞추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입하는 겁니다. 뒷면에는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걸 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문제를 내도 되고 한번 하고 나면 친구하고 문제를 바꾸면 또 재밌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한 번은 제일 처음에는 규칙을 익혀야 되니까 그대로 자기 거 갖고 움직여라. 두 번째는 다음번 할 때는 그전하고는 조금 달라. 딴 건 다 똑같은데 문제 내고 맞추고 혹은 틀리고 나면 바꿔봐 하고 나면 다시 신선함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이제 문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침 뱉치는 시체를 보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할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애들도 많이 틀립니다. 밑에 XXX 되어 있는 것들은 그만큼 많이 틀렸다는 이야기죠. 하면 교사도 그거를 애들한테 받고 나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잘 맞춘 거는 되짚어줄 필요가 없죠. 근데 많이 틀린 거는 교사 한 번 더 애들한테 말을 해주거나 한 번 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반 애들이 얼마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간단한 활동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하고 나면 종이 모아오기 가위바위보 같은 거 많이 시킵니다. 이렇게 카드 같은 거 수학책이나 영어책 뒤에 과학책 뒤에 보면 엄청 많지요. 그걸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면 친구가 20개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보통 스무고개는 1번 방법이죠. 선생님 내고 맞추기. 근데 그거를 학생한테 주도권을 주는 겁니다. 너가 한번 해봐라. 어렵지 않죠? 너가 한번 만들어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곡이 아니고 5곡의 정도로 줄이는 겁니다. 비슷한데 자꾸만 바꾸는 거죠.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조금 더 신선한 방법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애들께 설령 어설프다 할지라도 그대로 한번 해주시면 한번 해주시는 것도 그 아이에게는 엄청 의미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반이 내가 말한 대로 한번 했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적용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양계장놀인데요. 그 나중에 뒤에 보시면 그 지나는 지나놀이 뒤에 예, 그건데 뭐 같은 레벨에 있는 친구들끼리만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면 진화하고 그 다음에 지면 이제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놀이죠. 자, 그래서 요렇게 했었습니다. 먼저 이를 막 놀다가 있는데 자, 선생님 3학년, 4학년 과학에 요런 것들이 나옵니다. 재구성해 봅시다. 어떻게 저 놀이를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동물의 한 사리부터 같이 보실게요. 동물의 한 사리. 예, 왜 뭐라고요? 예, R부터 시작하죠. R. 병아리. 가. 다음에 중딱 이런 거 넣을까요? 네. 그냥 막 애들 막 말하다 보면 치킨 나옵니다. 네, 백수 나오고 막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자기네들한테 정했으니까 동작이나 뭐 목소리 같은 것도 동작이나 소리 같은 것도 저보고 외공에 하면 괜찮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식물의 한 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씨앗. 그렇죠. 씨앗하고 강낭콩입니다. 4학년은 예, 떡잎 나오죠. 예, 맞아요. 떡잎. 그 다음에 본잎 나옵니다. 예, 본잎. 그 다음에 생각 잘 안 나십니까? 예, 공부하신 지 오래돼갖고 뭐 꼬투리 맺힌다. 꽃이 열리고 꼬투리 맺히고 열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단계를 내가 그냥 애들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면 어떻게 하자라고 결정만 해주시면 뒤에는 애들이 계속 놀면서 익힐 겁니다. 놀면서 제일 좋았던 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애들이 교사를 따로 보지 않고 인간관계, 우리 교실에서 있는 인간관계 한 부분으로 생각해주고 벽을 많이 낮추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친해집니다. 많이 친해집니다. 근데 친해지는데 격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권위는 있는데 다가가기가 어려운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거죠. 계속 놀아주니까 집에 있는 아빠처럼 가까운 상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전에 만났던 선생님들보다는 덜 좀 어렵다라는 것으로 해서 애들은 애들답게 커야 되고 지가 갖고 있는 마음의 결 따라 커야 되는데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자꾸만 그 결에 엇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의 결은 많이 움직이게 해줌으로써 그걸 잘 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는 아이답게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싸움이 걱정돼서 놀이를 하는 게 혹은 체육이나 활동을 하는 게 무섭다. 그렇죠. 부먹으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의견을 잘 전달해야 돼요. 근데 교사가 따라다니면서 싸우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럼 결국에는 싸우고 나서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싸우고 나서 어떻게 인정하느냐, 싸우고 나서 어떻게 상대방이 잘 받아주느냐, 요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싸우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죠. 그래서 애들한테도 똑같이 이야기해줍니다. 그래,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 문제는 근데 주먹질 하지 말고, 주먹질은 좀 그러니까 말로 싸우라. 말로 싸우는데 네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친구가 잘못했다면 받아주라. 그게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다르니까 싸울 수는 있겠죠. 국회의원도 엄청 싸우고 다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교과에 요거는 이겼다라고 하죠. 요거는 졌다라고 하죠. 근데 내 노력으로 만들어진 상황이 아닌데 애들은 이겼다는 것만 해도 좋아합니다. 졌다는 것만 해도 기분 나빠. 근데 이걸 내가 선생님이면 좀 바꿔서 들어갑니다. 이겼다라는 건 어쩌다가 이겼다. 졌다라는 건 기분 나빠하지 않게 마음이 넓어서 져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체육전 가위바위보를 저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 조금씩 만들어지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학교에서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이 저희 반 사회전담을 들어와 주셨어요. 이야기의 핵심은 요겁니다. 관계가 풀리면 학습이 풀린다는 말을 핫파이크로 했습니다. 너랑 나랑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그리고 즐겁게 함께 하고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지 학습이 풀린다는 거겠죠. 네, 우리는 선생님이니까
학교에서의 제일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수업 시간에 애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서 학습적으로도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